자, 며칠 동안 그 일련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있었고요. 오늘 사퇴까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때 뭐 사퇴보다는 어떤 명확한 입장 정리 내지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일단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결단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 의원님. 가장 먼저 원내 사령탑, 여당이 원내 사령탑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김병기 또는 개인 김병기 의원이라는 역할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 본인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인데 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가기에는 당과 이재명 정부의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분명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고 책임을 덜어내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은 당을 위한 길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길에 있어서 본인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또 공식 논평을 냈는데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놔야 한다. 김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요? 원내대표직 사퇴는 당연했던 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시기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병기 의원께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원직 상실까지도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대한항공 관련한 그 칼호텔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뭐 정무위에서 활동했었는지 국토위에서 활동했었는지는 봐야겠지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하고 합병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김병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보좌진하고 이렇게 좀 갈등을 있다 보니까 일찍 본인이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보좌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또 다른 의혹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많은 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의원직 사퇴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방송 전에 민주당에서는 긴급 최고위도 진행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내년 6월에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헌을 보면은 원내대표 거리 시에 1개월 이내 보궐선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 중요한 일정이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거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도 최고위원과 같이 1월 11일에 한다. 그러면 이번에 보궐로 뽑힐 인사가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란 자리가 항상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5개월짜리 임기든 아니면 1년짜리 임기든. 그런데 일종의 구원투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란의 완전 종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내란 종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그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도 원내대표 역할이 아주 크고요. 마지막으로 당내 혁신 과제들이 매우 복잡하고 치밀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이 원내대표께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5개월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이 되는 원내대표여야 된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당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뭐 뭉쳐서 잘 가고 있습니다만 이 당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원내대표 역할이 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원내대표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대당의 원내대표 뭐 벌써부터 이런저런 하마평 후보군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좀 적임자로 오면 좋겠다는 좀 의견이 있으시죠? 조금 전에 이제 모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실하고 소통을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 부분도 여당이니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야당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오늘 이제 본회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당목, 야당목 교육위원들 통과시켰었는데요. 일전에 그 인권위원이라든지 보통 정당 추천 몫에 대해서 여야가 관례상 동일해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추천목 인사에 대해서 반대해서 부결시켰던 굉장히 관행 밖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오신다면 야당하고 소통하고 또 야당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여당이 협치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입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있었던 최민희 의원, 또 성추행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앞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었고, 또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던 강선우 의원 때는 오히려 동질한 비를 함께 맞는 것이다라고 감쌌던 정 대표인데, 김 원내대표의 사퇴 전후의 입장은 어땠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 사퇴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동안 참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정 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 간에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투톱 갈등이 여러 차례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김 전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 속에서 정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직원분들 만나보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도 뭐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제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이 쓰는 것처럼 실제로 갈등 같은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어허. 실제로 예. 뭐 원내대표 선거만 보더라도 민주당에 과거에 이제 김병기 대표하고 또 다른 의원하고 갈등 관계도 있었던 거가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실제로 이런 갈등이 있지 않나. 며칠 전에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네. 어떤 기자가 그 장경태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윤리감찰단 지시를 했는데 김병기 의원 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답을 피하거나 하셨던 일도 기억나고요. 아마 이런 갈등들이 민주당 내에서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청 갈등, 사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어떤 신뢰가 아주 좀 두터웠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 친명 대 친청계의 구도가 다시 불거지는 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불성설입니다. 네. 친명 대 친청이라고 부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 많이 만나보지만 본인이 친명 의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거나 난 친청 의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꼭 누군가의 어떤 계파 정치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당 내에서 한 가지 의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건 매우 건전하고 건강한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점에 있어서 계속 서로 간의 갈등만 또는 반목만 반복한 채로 당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점에서 다시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 지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여러 가지 흔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 당이 좀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엇박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결국 그 지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지점에 있어서 저는 친명, 친청 이렇게 나눌 그런 의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민주당은 여러 가지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한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시절에 당시 공관위원이던 강선우 의원과 대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강 의원은 직원이 서울시 의원 후보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공관위 간사던 김 전 원내대표와 의논을 한 건데, 지금 이 후보자가 민주당 서울 강서구 지역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 지금 드러났고요. 김 전 원내대표가 도와줄 수 없다. 이거는 도와드려서도 안 된다. 정말 일이 커진다. 그거 어떻게 상의를 하고 진짜 이러느냐라고 하자 의원님,
저 좀 살려달라라면서 읍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은 모두 해당 사안에서 일단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강선우 의원은 왜 김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라는 말을 했을까? 이 말의 뜻은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 감정이입을 좀 해보고 상황에 이입을 좀 해보면 저도 몰랐던 사이에 어떤 보좌진이 그런 큰 거액의 문제되는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예. 저도 역시 덜컥 겁이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초선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시점에서 살려달라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살려달라는 게 내가 예. 무슨 비리를 저질렀고 문제를 저질렀고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달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인사 과정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그 다음 날에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되는 일을 철회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단수공천이 철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정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 뭐 이러한 돈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지금 녹취가 나왔고 이런 부분이 뭐 실제 돈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은 실제로 돈이 오간 거 아닌가에 대한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가 내려졌죠. 이 과정은 어떻게 좀 절차가 거쳐지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같은 존재인 아, 거죠. 네네. 이 당내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스탠스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문제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밝혀내고 이 지점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한다고 모든 걸 다 회피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까지 갈 거고 그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찾아내고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이고 변하지 않을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김 전 원내대표의 어떤 사퇴 결심을 좀 굳힌 결정적 영향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거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그만뒀다. 이게 아니라요. 이 지점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뉴스나 언론의 보도들이 이런 내용으로 주목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생 현안도 많이 있고 이재명 정부가 시행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지점을 다 묻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예 물러남으로써 이 부정적 이미지에서 좀 당과 이 현안을 좀 떨어뜨리는 네. 그런 상황을 의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